First, we'll hear from Ms. Nasunja, KHMU President.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서로의 상황들과 대응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0개 국가에서 4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NU 제니코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한국 등 6개 노조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We made requests and sugges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네, 그리고 이 KHMU의 활동들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랭킹을 정했는데요. 이 노조의 활동의 랭킹에 있어서도 이 KHMU가 굉장히 높은 등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언제나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한 국가들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노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회복 복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공공보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공공보건 인력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공중보건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아주 큰 공공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공중보건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큰데요.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의 그런 보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요. 대부분의 부족한 인원이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이 케어 분야에 있어서 돌봄이나 이런 케어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장기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아동 보호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PPE가 또 제대로 된 개인 보호 장구가 충분히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년층, 노년층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WHO 쪽으로도 서한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과 접촉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기 중 감염에 대한 대책을 각국 정부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WHO는 의료기관의 경영진이 코로나19 및 잠재적 산업재해에 관하여 간호사 및 의료 노동자들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할 것을 확실하게 공고해야 한다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30일에 저희가 보낸 서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죠. WHO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월 30일에 이런 서한을 보낸 거고요.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 7월 15일 현재 저희가 이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요. 총 확진자 수는 8,734명 정도가 되고요. 총 사망자 수는 122명입니다. 그리고 완치자 수는 8,526명, 무증상자 수는 86명 정도가 됩니다.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PPE와 관련해서 적절하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의 50% 정도가 스스로 이제 보호구를 사야만 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기반해서 저희가 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인가 6년 정도에 발발을 했었죠. 당시에 대부분의 판다믹, 이제 중국,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이런 경우 전부 사스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에 346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중에는 이제 100명 정도의 보건의료 감염자가 있었고요. 11명 정도의 보건의료 노동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통계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감염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감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의 딜레마가 코로나19 때도 똑같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개인 보호구라든지 아니면 뭐 재원도 부족한 거고요. 노동자들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3월, 3, 4월이죠. 대부분의 이 케이스들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금 다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런 방역을 했던 것은 사스로부터 얻은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의료 물자와 관련해서 의료용과 일반 국민용으로 의료 물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의료 물자가 무엇인지 간에 수출을 제한을 했고요. 또 시장을 제한을 했습니다. 시장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스크를 시민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약사라든지 제약 쪽에서 일을 하는 그 파머시나 이런 파머시 같은 곳에서 이제 팔게 되는데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3개 정도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태 동안에 안정화가 가장 큰 저희의 그 핵심 전략이 되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뉴스 같은 경우에요. 가짜 뉴스가 나돈다든지 뭐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유출이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했고요. 또 벌금을 물도록 벌칙을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기자 브리핑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작업 근무량이라든지 업무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저희는 이 안정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스 사태 때요. 사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나돌아다녔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고 지나치게 반응을 보이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죠. 잘못된 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제 사진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착탈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일단은 옷을 입는 것보다는 이제 벗을 때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물질을 발라서 벗었을 때 얼마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이제 형광물질을 발라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분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 초기에는 확산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위지수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레벨 D를 다 갖추고 이제 선별 진료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병원 기능을 멈춰서 외래 진료나 이런 쪽이 많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병원을 좀 폐쇄를 하고 이제 약 처방이라든지 이제 간단한 진료 같은 것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외래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이쪽에서 그 출입자 명부, 혹시나 확진자가 나왔거나 있을 경우에 이제 연락드리거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 명부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구막 체온계나 이런 부분보다는 비접촉식으로 이렇게 이제 체온계로 바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실 사진들이고요. 이제 처음에는 음압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음압 텐트 쪽에서 선별진료를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 두 번째 선별진료실도 설치를 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응급센터 안에 있는 음압 격리실을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고, 다녀가시는 경우에는 방역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거는 최종적으로 청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병동 쪽의 활동 사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레벨 D를 착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호구를 착용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에 손상도 많이 되고, 이제 날씨가 처음과는 다르게 여름 날씨가 돼서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너무 힘들고 탈진할 것 같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사진이 다 나와 있지는 않기는 한데 뒤에서 이제 방역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형태로 검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역 활동이라고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병동에 확진자들이 있는 병동에서 청소를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 조금 보실 부분은 이제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 많이 열악해서 이제 꼭 들어가서 이제 환자를 확인을 해야 됐었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사진에 보시면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그 환자분들의 동의는 얻은 상태로 이제 병실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병실을 관찰을 할 수 있고 환자분과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이 안쪽에서 이제 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체온계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이런 게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시설이 지금 이 사진에서 조금 부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쪽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 치매가 있으셨던 분이라 이제 낙상, 이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시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침대들을 이제 조금 빼놓고 매트리스만 놓고 사용했던 것이고요. 네. 이쪽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활치료센터 쪽의 사진입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환자 이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방대원들과 이제 협약을 했었고요. 이제 환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군 쪽에서도 이제 인원이 와서 더 이제 통제를 해주거나 이런 쪽에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 이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조합원들, 저희 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경기 보건의료노조 경기 지역 본부에서도 이제 간식과 같이 해서 이제 응원차 많이 방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말리카 위원장님, 태국의 말리카 위원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물리카 르나자카입니다. 태국 간호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태국 간호사 노동조합의 대응과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들이 나오는데요. 태국에 저희 한국의 노동조합 동지들이 오셨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제 병원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도 전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어떤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떤 위험수당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신규 법률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마련되었고요. 또 업무와 관련된 상해 질환, 장애 및 사망 시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또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 간호사와 같은 그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임금도 이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인정들을 이번 보건의료 노동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한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된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단결된 이런 투쟁들 그리고 노력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로 이 코로나19 극복을 반드시 하고 또 우리 코로나19의 전과 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는 바로 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 그리고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사회,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연대하는 투쟁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ll in next session. 네, Bye.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Have a good day, everyone.